자, 이번 파트에서는 numpy를 설치하고 이 numpy를 이용해서 배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numpy 라이브러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numpy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시각화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라이브러리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라이브러리가 numpy가 되겠습니다. numpy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https numpy.org에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scipy, 그 다음에 pandas, 그 다음에 plotly, 그 다음에 matplotlib library,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numpy, 그 다음에 pandas, 그 다음에 matplotlib library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umpy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numpy는 numerical python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mpy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https 그 다음에 numpy.org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인스톨이나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예제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numpy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numpy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콘다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이썬 환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콘다 환경에서 할 때는 콘다 인스톨 numpy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ip 환경에서는 pip 인스톨 numpy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pip numpy는 여기 실제로 도스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users 밑에 이렇게 khyo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pip install numpy, nump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또 마이너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numpy 버전은 1.19.5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우리가 인스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그 다음에 numpy snp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numpy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numpy는 내부적으로 보면 C 언어로 구현된 저수준 고성능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numpy를 사용하게 되면 수치 연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히 실제 다차원 메모리 같은 경우에 실제 이 연산을 아주 쉽고 빠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numpy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는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능들, 뭐 행렬을 곱을 한다든지, 그 다음 벡터 행렬 곱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수 발생기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기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실제 벡터하고 행렬에 대한
곱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s np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 time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우리가 10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은 5000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x라는 우리가 변수는 numpy의 랜덤 베리어블로 이렇게 랜드 한 다음에 n by m짜리를 우리가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는 mp. 역시 랜덤해서 랜드 하고요. 그 다음에 n by 1짜리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z는 우리가 mp로 제로, 전부 모든 게 다 제로가 되도록 우리가 제로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1 by m짜리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런을 시키면 되고요. 제로스, 그 다음에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제로스, 그 다음에 가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로를 이렇게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x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w도 역시 이렇게 찍어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w가 이제 n by 1짜리죠. n by 1짜리. 그리고 z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z는 1 by m짜리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부터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스타트 타임 이퀄 현재 타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립니다. I in range, 그 다음에 x shape 하고 1 이러면 실제로 이제 매트릭스를 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x.shape 하고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z 0 i죠. i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w j 곱하기 뭐예요? x j 그 다음에 i,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실행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nd time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or loop에 여러분들이 2번 돌아가는 거죠. for loop 2번 돌아가서 결국 이 for loop에 2번 돌아간 결과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찍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end time 마이너스 start time, 그렇죠? start time,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이 단위는 밀리세컨드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해서 런을 시켜보면 실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한참을 돌아가겠죠. for loop을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x가 1000 by 5000짜리고요. 그 다음에 w는 1000 by 1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행 결과가 나왔는데 밀리세컨드로 15742 밀리세컨드를 통해서 요 행렬하고 벡터의 연산을, 이 연산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Z0만 구한 겁니다. Z0만 구한 거예요. Z0 행에 대해서만 구한 거죠. 그 위에는 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NP에 대해서, numpy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for loop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행렬의 곱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numpy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p 닷 하고요.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t
x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w의 점 트랜스포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하고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은 결국은 w 곱하기 x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걸 numpy의 명령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거의 1.001ms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 결과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numpy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C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forloop을 하는 거를 파이썬에서 일일이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 쓰는 게 훨씬 우리가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numpy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numpy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다차원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Array라고 되어 있고, 그 nArray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nArray.ndi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배열의 차원의 수, 축, 랭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ape은 배열의 각 차원에서의 크기를 튜플로 변환시켜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ze는 배열의 요소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dtype은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저 타입, 그 다음에 플로트 타입,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 이런 것들이 다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em 사이즈는 배열 요소의 바이트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ta는 배열 요소를 담고 있는 실제 버퍼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np하고 플로트 타입으로 우리가 플로트 32 타입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 이퀄 np.float 32 가로 열고 1.0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x 값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1.0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타입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여러분 np.int 하고 언더라인 해주시면 뭐 어떤 타입 관계없어요. 1, 2, 3.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죠. 그러면 리스트를 1, 2, 3, 1, 2, 4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가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rrange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z라는 변수는 np에서 제공해 주는 arrange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겠고, 실제 3, 데이터 타입으로는 뭐예요? np의 unsigned integer 8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다음과 같이 arrange 3개입니다. 3개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3개의 배열에 0, 1, 2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integer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z.d 타입 이렇게 해주시면 이 z의 배열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자료 유형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열을 직접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W를 우리가 우리가 배열로 여러분들이 1,2,3 이렇게 해서 배열로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로 이게 설정해서 쓰시게 되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6번째는 여러분 W 이퀄로 mp.array,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리스트 1,2,3,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콤마 D 타입, 플로트 타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X는 배열 mp, 그 다음에 이렇게 array 형태로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소수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mp.array, 그 다음에 1 플러스 0. 곱하기 j 하면 복소수 형태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것들도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numpy에 mp.zeros 하고 2,3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zeros 하고요. 그 다음에 2,3 이렇게 써주시면 2/3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전부 값이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np 하고요. arrange 한 다음에 내가 10이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배열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0에서부터 9, 1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np에 대해서 arrange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변수를 2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0의 형태로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2부터 시작해 가지고 9까지입니다. 9까지 10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 예를 들면 3에서 5까지 하는데 만약에 0.1 간격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3부터 해서 0.1 간격으로 4.9까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arrange를 많이 쓰니까 꼭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p의 lin 스페이스입니다. lin 스페이스. 오케이. 1.0, 4, 6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1에서부터 4까지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들어요? 6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나눠서 6개를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lin 스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자, lin 스페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10개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20개를 만들어라. 요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해서 또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in 스페이스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p.o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z는 뭐 mp.once 하고요. 만약에 4 곱하기 10,000개. 자, 이렇게 해서 z를 찍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개 곱하기, 즉 40,000개의 그런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 어레이 벡터의 4,2, 2,9,3 이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mp.array 그리고 4,2,9,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A라는 그런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A라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 곱하기 A 하면 여러분들이 2의 4승, 2의 2승, 2의 9승, 2의 3승짜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B는 mp.once 4 곱하기 5 하면 여러분들이 벡터 실제 1자리를 4개 만든 다음에 이 각각에다가 전부 5를 더해라. 그러면 벡터가 이제 666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던 A하고 B에 대해서 A-B 벡터를 하면 각각 구하고 빼기를 해서 구해지는 거고요. A 곱하기 B는 곱해 주는 거고, A 더하기 B는 이제 서로 그 각각의 벡터끼리 더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이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J 가로 열고 J 플러스 1 마이너스 J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벡터에 관련된 연산들이 충분히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넘파이에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게 행렬입니다. 행렬.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행렬 같은 경우를 이렇게 3x3 행렬짜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mp.once 하고 3,3 하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C 곱하기 C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명령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 equal C 닷 C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C 곱하기 C에 대한 그런 멀티플리케이션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꼭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이 비교 연산, 그 다음에 에어리아 와이즈 컴패리즌 비교 연산,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까지 다 이 그 넘파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mp.array 1, 2, 3, 4 이렇게 만들었고요. B라는 array를 4, 2, 2, 4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같냐 비교를 하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이 벡터를 구성하는 모든 엘리먼트들 간에 실제 비교를 통해서 더 크게 되면 false,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우리가 리턴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하고 4하고 비교해서 1이 4보다 크냐 비교했으니까 아니죠. 그러면 false가 되겠고, 2가 2보다 크냐 false죠. 3이 2보다 크냐 true죠. 그죠? 4가 4보다 크냐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ay wise comparison 형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p.array equal a, b 이렇게 mp라는 그런 실제 뭐예요? 명령이죠. 그 명령, numpy의 라이브러리에 array equal이라는 그런 함수죠. 함수를 우리가 통해서 a하고 b가 서로 같냐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의 벡터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리턴되고, 같으면 이제 true가 리턴해야 되는데, 같다는 이야기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서로 같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컬 오퍼레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라는 B라는 벡터에 대해서 mp.logical와 and exclusive와 이런 명령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그 mp.logicalor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numpy에서 제공해 주는 이 명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rray equal, 그다음에 logical or 이런 명령들, logical and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벡터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numpy에서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만약에 어레인지 해서 5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값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0, 1, 2, 3, 4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np.sin 이러면 A라는 벡터에 대해서 sin 함수를 적용하면 이건 결국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sin 함수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값은 sin 0은 0이고요. sin 1은 0.8414709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in 4 쪽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0.756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np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엘리먼트에다가 로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제로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트 밸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1은 뭐 0이죠. 그 다음에 로그 2는 0.69 314718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명령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뭐 익스포넨셜 값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umpy에서는 우리가 upper triangulation matrix나 그 다음에 transpose, 매트릭스를 트랜스포하는 명령들을 아주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그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 트리플 형태, 그래서 np. 뭐예요? triu에서 이렇게 실제 만드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으로는 전부 원스를 넣겠다. 이러면 3,3 이렇게 해서 원스를 넣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제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여러분이 출력해 보시면 여기 upper triangulation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기 대문자 T를 붙이게 되면 이게 트랜스포즈가 된 겁니다. 이게 행렬의 전치 행렬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행렬들을 여러분들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numpy 연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x라는 우리가 실제 배열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어레이로 우리가 1, 2, 3, 4라는 어레이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x를 여러분들이 찍어 보면 이렇게 배열이 1, 2, 3, 4라는 배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합을 구하고 싶다. 이 벡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np.su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x라는 이 sum 함수가 있는데요. x. 벡터에 제공해 주는 sum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x라는 우리가 실제 행렬을 2x2 행렬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2x2 행렬을 만드는 거는 1,1,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2,2, 뭐, 이렇게 이제 행렬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 x를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2x2 행렬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axis라는 그런, 인자가 있는데요. 이 axis라는 인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x.sum, 그 다음에, axis하고 equal 0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결과가 보시면 33이라는 어레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조금 바꿔봅시다. 이렇게 혼돈이 되니까 자 1,4 그 다음에 6,2 하면 또 혼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5,2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1,4, 5,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xis 0이라고 주게 되면은 6,6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6,6이라는 건 뭐냐? 그 컬럼 단위로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컬럼 단위예요. 컬럼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 5 더해서 그 결과를 내고요. 4,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5하고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 단위로 여러분들이 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numpy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xmi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xmin, 그 다음에 x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xmin은 x라는 행렬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x 행렬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x.min 하면은 여러분 평균값을 구해서 넘겨주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x.median 하면은 뭐예요? 가운데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넘겨주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메디안은 뭐 바로 제공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안하고 실제 x라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numpy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파트에서 배운 numpy의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numerical python이라는 약자가 numpy가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numpy에서 제공하는 다음 함수의 기능을 설명해 보시죠. 자, array 2,10, 그 다음에 lin space. 자, arrange는 뭐예요? 2부터 해서 2, 3, 4, 5, 6, 7, 8, 9까지 여러분들이 정수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n space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에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numpy 함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numpy 기본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를 사용해서 생성된 벡터와 행렬을 곱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렇죠. 특정한 행열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numpy에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 기능을 소개하였는데, 여러분들이 arrange, lin space, 그 다음에 triangulation, 그 다음에 전치 행렬에 관련된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numpy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생성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저장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전문가가 점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